자, 요거 말씀하신 거죠? 별 가지가지 다 하고 있어요. 소득에 상관없이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저게 된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올라가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금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론 띄우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단은 다른 건 둘째치고 지금 가장 최우선 목표는 거래 활성화예요. 거래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다. 거래가 너무 개박살이 났으니까. 그러면요,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정책이 뭐예요? 양도세 준 거, 한시적 배제, 1년간. 요게 가장 먼저 시행이 된 거죠. 근데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서 거래 활성화 되면 그것도 바라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생 임대인, 종부세 완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래서 버티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금 안심 전환 대출이죠. 금매 내놓지 말아라 너네. 망하지 말아라. 경매로 나와가지고 경매까지 시장 번지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안심 전환 대출이랑 보금자리랑 적격 대출을 요거를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합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주택자에게 최대 5억 원까지. 요게 이제 DSR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 결정나진 않은 거고. 그래서 최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9억 이하 아파트. 여기에 이제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죠. 노리고 있는 건 이거예요. 거래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6억에 샀다가 한 10억까지 오르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9억 이하 아파트에 적용이 되니까 얘를 9억에 팔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전이랑 부대비용 떼기 전에 3억을 번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래요? 플러스 자기 돈 해가지고 9억 이상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심리를 노려가지고요, 모 유튜버에서 집값 20년까지 집값 계속 조정하고 21년에는 양극화된다고 강남이나 이런 데 오르고 노도강 이런 데는 떨어진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마치 본인이 하락론자인 것처럼 말하시는 그 유튜버 있죠? 비행기 좋아하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가 갈아타기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9억 이상 아파트 갈아타기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9억 이하 아파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9억 이상 아파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원래는 노리는 바는 이거겠죠.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냐? 주담대 금리가 8%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서민 실수요 간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자, 이거는 핑계예요, 핑계.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서민 실수요에 부담을 줄여준다. 부담 감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주거 사다리를 위해서 완화한다. 요 두 가지는요, 명목상 핑계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자, 서민 주거를 위해서. 자, 집을 사는 거는 서민인지 투기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전세는 무조건 실수요죠.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줄 때 명목은 실수요들을 위함이었죠. 금리도 낮춰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전세자금 대출을 풀고 저금리를 맞췄던 것들이 박근혜 정부 초이노믹스에 이어서 이게 문재인 정부까지 넘어오면서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큰 폭등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 원래는 5억짜리가 8억으로 오를 건데요, 여기서 전세가 2억 더 올라주면서 10억으로 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민을 위해서 대출을 해준다. 서민을 위해서 대출 이자를 낮춰준다. 이거는요,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집값 떨어지는 걸 방어해라. 혹은 집값을 올려라. 이런 뜻이에요. 여태까지 계속 그런 거였고, 아까 저희 김모 교수님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들은요, 서민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다. 대출을 조이면 부자들밖에 못 산다가 아니라요, 대출을 조이면요, 서민 유동성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먹을 게 있어야 부자들도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곰이 강 상류로 가서 연어를 잡죠.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연어를 잡고서 살을 통통이 찌우려고 해요. 근데 그게 가을에나 가는 거지, 여름이나 겨울 막 이럴 때 가가지고 연어 안 오나 이렇게 가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곰들이 들어오진 않겠죠? 작은 곰들, 새끼 곰들 안 들어오고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나 혼자 가는데 거기서 연어가 와요? 먹을 연어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굉장히 집값을 띄우려는 목적을 요 궤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는 거다. 요 부분은 명심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보다 지금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더 높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 안심전환대출 자체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지. 안심전환대출을 해주는 건 괜찮다. 아예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확대를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9억 이하가 서민주택이에요? 지금 버는 돈으로 9억짜리 살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저기까지 안심전환대출을 확대를 시키고 있다. 이거 자체가요,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심한 개입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특별히 더 금리를 이런 거 없었죠. 거래에 대해서 규제가 늘어나고 보유에 대해서 세금을 늘렸었지 은행을 압박해서 저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냐. 이게 관치금융이죠. 그런데 여기서 불만이 있으니까 보금자리론 차주들도 안심전환대출처럼 혜택을 주자. 이것이 주거 보장이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주거 보장이죠. 되긴 뭘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 400만 원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예전에는 4억을 빌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금리가 너무 올라서 2억밖에 못 빌린다. 그럼 2억 떨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4억을 연 400만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떨어질 2억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더 비싼 가격으로 사니까 대출은 늘어나죠. 대출은 늘어나고 연 400만 원으로 2억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을 4억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 돼요. 당장은 할 수는 있겠죠. 집값은 안 떨어지고. 하지만 이 사람의 빚은 4억이 된 거예요. 2억 받아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사각지대를 없애고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예요? 보시면은 여기 주택 요건을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부 합산 소득을 없애겠다. 즉 소득 한도도 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자, 지금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게요, 규제 해제인데 규제 지역 해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규제 지역 해제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 이런 것들이 떨어지죠. 규제 지역 해제를 한 이유는요,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투기꾼들이 들어와요. 투기꾼들이 유입이 돼요. 왜냐면 실수요들은 지금 들어올 수가 없다. 왜? 여력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투기꾼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규제지역 해제한 곳들이 가서 보시면은 막 집값이 뜨고 있고 막 거래량이 확확 늘어나고 있고 그러냐? 전혀 아니죠. 왜? 투기꾼들은요, 타짜 영화 보시면은 진짜 타짜들이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왜? 아니 호구들이 저렇게 놀렸는데 미쳤다고 타짜끼리 돈 걸고 싸우냐, 손목 내놓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투기꾼들은요, 다른 투기꾼을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구를 잡으려고 그래요? 호구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호구가 되는 사람들이 부동산 경험이 적은 사람들, 갭투기나 뭐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좀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내 집 마련은 공부 안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호구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 호구들이 시장에 안 들어오네? 호구들이 시장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기꾼들이 꾼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내가 저길 왜 들어가? 가뜩이나 지금 다 저기 판돈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다시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주택자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시장에 유입되어라.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정부의 의도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핵심은 뭐냐? 영향이 크냐 안 크냐잖아요. 근데 일단 핵심은 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클 거다. 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여력이 안 되는 호구들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차이예요. 얘가 되면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DSR 적용이 제외가 되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더라도요, 영향이 크기는 힘들다 사실. 자, 왜냐면은 안심전환대출로 보시면 돼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 이 중에 태반은요 20년, 21년에 집을 잘못 산 영끌족들이다. 이 영끌족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안심전환대출이 굉장히 잘 되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9억까지 해서 많이 활성화됐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생각한 목표에 비해서 턱도 없었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하는데, 자, 20년, 21년에요 영끌족도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끌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영끌을 안 한 사람들은 뭔가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보자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갈 이유는 없죠. 그럼 영끌도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요거 영향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아까 뭐 잠깐 다시 가서 볼게요. 안심전환대출 차주에 적용되는 금리가 3.7에서 4죠. 얘가 더 높으니까 요걸 요렇게 맞춰주겠다죠. 그런데 20년, 21년에 금리는 얼마였죠? 2에서 3% 수준이었죠. 이때도 이자 부담으로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21년 7월부터 6억 이상부터 DSR이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DSR이 적용이 거의 안 됐던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2, 3% 이자도 부담이 돼서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3, 4% 이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정도로 소득이 그렇게 급증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영향이 그렇게 클 수는 없어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호구는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의 거래량 살아나는 정도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그 밑에서 거래량이 확실히 받쳐줘야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갈아타게 해가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게 거래량이 안 받쳐줘요. 지금 똘똘한 채 해가지고 갈아타기 막 조정했을 때 왜 생각보다 똘똘한 채가 안 됐느냐? 다주택이 정리를 해야 똘똘한 채라는데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길은 조금 더 생긴다. 지금 계속 그 길을 늘려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거 가지고는 영향이 크지 않다. 아예 진짜 DSR을 풀어준다. 이게 핵심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DSR을 저거에 대해서 특례적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무주택자에 한해서 조금 풀어주겠다. 이거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